21세기 글로벌 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뇌교육 중심 대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김광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평화학과를 전신으로 하는 지구경영학 학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북한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이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는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평화가 중요한 나라였는데도 그런 나라에서 평화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 이름 자체가 평화대학원 대학교였었죠. 그러나 이제 그 평화학과로 개설을 해서 2003년이죠. 진행하다가 지구의 기후 위기가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상상보다 더 빨리. 그래서 지구가 함께 살지 않는 한 한반도만 따로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설립자이신 이승원 총장님께서 평화학과를 지구경영학과로 해서 지구 전체의 안위를 문제 삼는 그런 걸 연구하는 학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6년에 평화학과를 지구경영학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경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지구경영학과는 인간과 자연 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인간과 자연 간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상생의 지구촌 혹은 상생의 인류 문명 시대를 구현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지구가 직면한 인류 사회가 직면한 재반 긴급 문제들에 관해서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학과라는 점 바로 이것이 특징이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특색 있는 학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색 넘치는 지구경영학과의 세부 전공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던데 그중 지구경영 전공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2003년 여름 아주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야, 지구온난화가 정말 이제 눈앞에 바로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산불들 참 끔찍합니다. 그 폭우, 빈발하는 태풍 등등 현상들이 잘 보여주듯이 지구온난화,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탕화라는 말로까지 발전해서 저희의 경각심을 더 높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구촌이 당면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뜨거운 당면 과제로 대두돼 있죠.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하는 노력,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자, 플라스틱 제품도 감소시키자 하는 그 노력들이죠. 그러한 노력들도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전개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구경영학과에서는 그런 노력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해 나가야 원천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위기에 인류가 갖고 있는 위기의 이면에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자연을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과 자연 이렇게 대상화하는 이러한 자연관을 저희는 이원론의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가치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로이 상생하는 그러한 자연관, 그것을 저희는 이론론의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립을 해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전 세계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론을 체화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회복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성을 회복한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구경영학과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학과 지구경영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좀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자연으로서의 지구, 그 지구의 정상적 작동을 난맥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지구 열탕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탕화의 단계로 들어섰죠. 그의 결과인 기후 위기의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고 학생들에게 학위 논문을 그런 방향으로 쓸 것을 이제 권유하죠.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지만 지구 경영학의 또 철학적 토대에 관한 건데요. 이론론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홍익 사상인간입니다. 따라서 홍익 인간 사상을 옛날 방식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옛 사상이지만 그것을 이 최첨단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역점을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경영 리더 및 지구 시민 양성이 지구 경영학과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 시민이란 어떤 시민을 말하는 건가요? 지구 경영의 관점에서 지구 시민이란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자연 만물 간 조화로이 상생하려는 인성과 가치관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러한 가치관을 체화하고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구 시민이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조화로이 상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일인가, 이 결정이. 또는 그러한 결정이 지구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각도를 약간 바꾸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구 경영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구 경영의 3대 요소로는 첫째, 지구 경영의 철학과 비전입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홍익인간 사상으로 조화로이 상생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 시대를 개막하는 것, 그것이 핵심 비전입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 시대의 개막이라는 말로 저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현대인에게 맞게 현대화한 최신식 명상법을 저희는 뇌교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이를 통해 조화로이 상생하는 인성과 가치관을 회복한 지구 시민을 양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죠.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의 이상을 세상과 사회 속에 구현하는 운동, 그것을 저희는 지구 시민 운동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경영의 비전,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었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판 홍익인간인 지구 시민들 간의 유대와 연대를 개발하고 형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지구경영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김광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뇌교육 중심 대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권효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지구경영연구원이 지구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어요. 이 지구 시민이 정확히 어떤 시민을 의미하나요? 네, 지구 시민을 언뜻 들으면 개념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개념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구 시민이라고 하면은 원론적으로는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 내지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의 중심 가치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생의 가치, 그다음에 공생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구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구경영학과 연관 연구소인 지구경영연구원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구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폭넓은 그런 이해도 추구를 하고, 또 지구 경영의 핵심 가치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연구하고, 또 관련해서 평화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 실천지를 구성하는 뇌교육에 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지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구 경영 실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구 경영이 워낙 단위가 커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구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삶의 사태 자체가 사실은 지구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전문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자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특히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를 일상에서 펼친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서 장착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 이렇게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을 통해서 지구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구 시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구 경영을 할 때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구 경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한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 가도를 달려오면서 지구는 착취 혹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을 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삶의 무대이자 또 우리의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그 근원인 지구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꾸준히 하고, 일상 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태를 맞이했을 때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자율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더 나은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권효숙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